안녕하세요 여러분. 품질 관리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네버엔딩 큐입니다. 오늘은 AQL 적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QL 적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AQL 값 설정. 제품의 중요도 및 품질 요구 사항에 따라 AQL 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낮은 AQL 값을 설정하여 불량률을 최소화합니다. AQL 값 설정은 품질 검사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 불량률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AQL 값은 제품의 품질 요구 사항과 중요도, 사용자의 요구, 산업 표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AQL 값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QL 값 설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제품의 중요도 평가.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중요한 경우 낮은 AQL 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나 항공기 부품과 같은 고위험 제품은 낮은 AQL 값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의 기대와 제품의 기능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AQL 값을 설정합니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 고객 요구사항, 법적 요구사항, 산업표준 등을 분석하여 제품의 품질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따라 적절한 AQL 값을 설정합니다. 3. 산업표준 참고. 산업표준에 따른 AQL 값을 참고합니다. 예를 들어 ISO 2859, 1, ANSI-AS QC 7.4, MIL, STD 105 등 표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QL 값을 제공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규격들은 모두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로트 크기와 샘플링 계획 고려. AQL 값은 로트 크기와 샘플링 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표준에서 제공하는 샘플링 계획을 참고하여 로트 크기와 AQL 값을 매칭합니다. 5. 과거 데이터 분석. 과거 품질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량률과 제품 품질의 변동성을 평가합니다. 이전 품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AQL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비용과 편익 분석. AQL 값을 설정할 때 검사 비용과 품질 보증 비용을 고려합니다. 낮은 AQL 값은 불량률을 낮출 수 있지만 검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적절한 AQL 값을 결정합니다. 7. 고객 요구사항 반영. 고객의 품질 요구와 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AQL 값을 설정합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수준에 따라 AQL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기술적 고려 사항. 제품의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 기술을 고려하여 AQL 값을 결정합니다. 공정의 신뢰성이나 기술적 제한에 따라 적절한 AQL 값을 선택합니다. AQL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험 제품, 의료기기 또는 항공 부품과 같은 경우 AQL 값을 0.1% 또는 0.25%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 제품 중 품질이 중요하지만 위험이 낮은 경우 AQL 값을 1.0% 또는 2.5%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산업 제품, 일반적인 산업 제품에서는 AQL 값을 1.5% 또는 2.5%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QL 값을 설정하는 과정은 제품의 중요성, 품질 요구사항, 산업표준, 비용, 편익 분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음은 샘플링 계획 결정입니다. 샘플링 계획은 로트 크기와 AQL 값에 따라 샘플 크기와 검사 기준을 결정합니다. ISO 2859, 1 표준을 참조하여 적절한 샘플링 계획을 선택합니다. 3. 로트 분류. 로트를 정의하고 각 로트에 대해 AQL 적용을 결정합니다. 로트는 생산된 제품 또는 재료의 배치를 의미하며 샘플링 검사를 위해 로트를 구분합니다. 로트 라트 설정은 품질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로트는 품질 검사나 샘플링을 위해 그룹으로 묶인 제품이나 재료의 단위입니다. 로트 설정 방법은 제품의 특성, 생산 과정, 품질 관리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로트 설정 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질성. 로트는 동질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같은 로트 내의 제품이나 재료는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되고 유사한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로트 내 샘플이 전체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생산 단위. 로트는 일반적으로 생산 단위에 따라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생산된 제품, 한 번의 생산 사이클에서 나온 제품 등을 하나의 로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로트 크기. 로트의 크기는 품질 관리 요구사항과 샘플링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로트가 너무 크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작으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량이나 저장 단위가 로트 크기의 기준이 됩니다. 4. 포장 단위. 제품이 포장 단위로 판매되거나 운송되는 경우 이러한 포장 단위에 맞춰 로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포장 방식으로 포장된
100개의 제품을 하나의 로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5. 공정 흐름. 생산 공정의 흐름에 따라 로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정 단계에서 나온 제품군을 하나의 로트로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6. 품질 관리 목표. 로트 설정은 품질 관리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품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제품군은 더 작은 로트로 설정하여 더 자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트 선정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생산 공정 분석. 생산 공정과 제품 특성을 분석하여 어떻게 로트를 설정할지 결정합니다. 동질성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동일한 생산 조건에서 나온 제품을 하나의 로트로 묶습니다. 2. 로트 크기 결정. 로트 크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생산량, 검사 효율성, 비용 등을 고려합니다. ISO 2859, 1등의 표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로트 구분. 설정된 로트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각 로트에 고유한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추적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4. 로트 검토 및 조정. 설정된 로트가 품질 검사 및 관리에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생산 공정이 변화하거나 제품의 특성이 달라질 경우 로트 설정을 재평가합니다. 5. 로트가 적절한지 검토한 후 로트를 확정합니다. 로트 설정의 예시로는 제조업에서는 특정 생산 라인에서 8시간 또는 12시간 동안 생산된 제품을 하나의 로트로 설정하기도 하고, 식품 산업의 경우 같은 날짜에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을 하나의 로트로 설정하기도 하고, 전자 제품의 경우 특정 생산 사이클에서 동일한 원자재로 제조된 제품을 하나의 로트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로트 설정은 품질 관리와 샘플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군을 신속하게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계속해서 AQL 적용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 샘플 추출.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추출된 샘플은 로트를 대표해야 하며 모든 샘플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샘플링 방법은 무작위 추출 또는 시스템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5. 검사 및 평가. 추출된 샘플을 검사하여 불량품을 식별합니다. 검사 결과를 AQL 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품질을 평가합니다. 불량품의 수를 세고 이 수가 AQL 기준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6. 판단 및 결정. AQL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로트는 수용됩니다. AQL 기준을 초과하면 로트는 불합격 처리되며 필요에 따라 재검사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기록. 검사 결과와 AQL 적용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품질 관리와 추적을 위해 중요합니다. 문서와에는 샘플 크기, 검사 결과, AQL 값 등이 포함됩니다. 8. 후속 조치. 불합격 로트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불량 원인을 분석하고 품질 개선 조치를 수행하여 향후 문제를 예방합니다. 9. 주기적 검토 및 조정. AQL 값과 샘플링 계획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품질 관리 기준이 변경되거나 제품의 중요도가 변경되면 AQL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QL 적용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강의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버엔딩 Q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품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